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중국의 장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안보국을 담당하고 있는 엘렌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오는 8일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정부 당국자들과 ASML 당국자들과 함께 만나서 ASML의 서비스 계약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또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고 있는 것을 제한하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 명단을 추가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전했는데요. 네덜란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로 ASML 등 자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전에 이 수입한 장비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ASML이 반도체 장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네덜란드 외교부가 에스테베스 차관의 방문 계획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어떤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미중 갈등 일각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의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관련 종목까지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지금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서 규모가 7.2였고요. 강진 발생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300여 차례의 여진이 좀 났고요.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이 통신사에 따르면 사망자는 1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부상자는 1,067명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 수도 전날보다 1명 늘었고요. 부상자 수도 전날보다 100명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반도체 업계도 차질이 빚어졌던 일부 생산시설 가동 재개에 착수했지만 피해는 예상보다 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당초 지진으로 조업이 중단됐던 시설에서 밤사이에 조업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TSMC는 이 7.2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한때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론 역시나 이쪽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었죠. TSMC가 빠르게 가동 재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같은 파운드리 경쟁사인 삼성전자까지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헬스 분야의 R&D에 2조 원을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 헬스 인재는 기존 계획보다 10%가량 늘려 2만 2천여 명을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R&D 추진 계획과 내년의 중점 지원 전략, 인재 양성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 11개 부처의 바이오 헬스 R&D 투자 규모는 총 2조 2,138억 원으로 국가 전체의 주요 R&D의 10% 수준인데요. 투자 분야는 글로벌 신약 개발과 미래 유망 기술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국민 생명 건강, 그리고 백신 치료제 개발 등 보건 안보까지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인력 양성 사업 외에도 이 바이오헬스 인력 구조를 파악해서 향후의 수요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수요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현장에 요구가 많은 8개 규제 개혁 과제의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닥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정부 측의 투자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닝브리핑에서 포드가 이 SUV라든지 전기차 트럭에 대해서 양산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줬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 면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전기차 판매 둔화를 틈타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도 기간이 다른 기간의 연료 모델보다 2배에서 3배가량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일단 카지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 등록 대수는 25,550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25.3% 줄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2023년 3분기 이후 두 번째입니다. 1분기만 비교했을 때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이 대체로 2월 말에 확정되는 국내에서는 1분기 전기차 판매 비수기로 다른 분기와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1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는 것은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가 국내 시장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부진한 틈을 타서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차는 99,832대가 등록되며 전년 동기 대비 46.3%나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오늘장 면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또 늘어나고 있다, 인기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크게 관련 종목 대장주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코리아 FT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인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도요타 기호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지난달 전격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두 글로벌 기업 시장들이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협업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통 완선차 업체인 두 거대 기업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발전으로 커다란 기술 변환의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오너가 함께 회동을 했기 때문에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려는 이런 포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수소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현대차와 도요타 간의 협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차와 도요타는 세계에서 수소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유일한 기업인데요. 이 오랜 기간 수소 사업에서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왔지만 시장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두 그룹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역시나 전통 완성차 기업들이 맞닥뜨린 기술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두 회장 간의 회동의 핵심 의제가 됐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개발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율주행 투자에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선 회장과 아키오 회장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각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해결 과제들을 두루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오너가가 회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서 현대차 그룹도 물론이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수소차와 관련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반응까지 오늘장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며칠간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자리도 굉장히 크게 밀려났습니다. 악재성 풍문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핵심 밸류에이션 사업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악재성 풍문 그리고 최대 주주의 매각설이 돌았다고 합니다. 현재 삼천당제약의 최대 주주는 소하고요. 뒤이어서 윤대인 삼천당제약 회장이 6.9%를 보유하고 있고요. 비상장사 소하의 최대 주주가 윤 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주주의 매각설이 돌면서 주가가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계약 불발이라든지 미국의 특허 소송, 미국의 특허 등록 무효와 같은 악성 루머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미국 특허 관련 악성 루머에 이어 최대 주주 지분 매각까지 삼천당제약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악성 루머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고 유포자를 찾아 모두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삼천당제약 관련된 소식들도 밝히게 되면서 악성 루머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삼천당제약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 6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